네, 오늘 알려드릴 이 케이스에 있는 분들은 쌀밥을 충분히 더 드셔야 살이 쉽게 더 빠질 건데, 제가 추천하는 탄수화물 뭔지 제가 먹는 것도 알려드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중량이나 구체적인 해결책도 오늘 다 알려드리고, 우선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부신피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신피로가 뭐예요? 이 부신이라는 게 뭐냐면 신장 위에 달려있는 두 가지로 나눠요. 부신피질 그리고 부신수질. 이 부신피질에서는 코르티솔을 분비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코르티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얘를 분비시켜서 내가 혈압을 조절하는, 혈당을 내 몸에 불어넣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몸에 혈당을 올리는 게 코르티솔의 역할이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탄수화물 쌀밥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거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 부신이라고 하는데, 부신 필요한 분들께서 갑자기 쌀밥을 줄여버리거나 내가 저탄고지가 다이어트에 좋대 라는 말을 이소울이 뭐라고 하는 거를 듣고 그냥 무작정 갑자기 쌀밥을 줄이거나 내가 먹는 탄수화물의 모든 탄수화물 들어있는 거 다 낮춰버렸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될 거냐면 갑자기 살이 더 찌게 될 거예요. 살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체지방을 저장하지 않는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쌀밥, 탄수화물을, 오늘 알려드릴 이런 추천 탄수화물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내 몸이 저장하는 몸 상태인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신피로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파악하시면 된다. 특히 어떤 분들께서, 여자분들, 부신피로가 높을수록 내 몸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체지방으로 저장하게 돼요. 왜냐면 비상사태거든요. 비상사태. 지금 나 큰일 났으니까 이거 빨리 체지방으로 저장해서 내가 쉽게 죽지 않는 몸 상태로 만들어야 돼 라는 걸 부신에서 그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부신피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검사를 해야 되나요? 답변 먼저 드리면, 검사를 하셔도 괜찮지만 부신이 필요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아침 일어났을 때 피곤한 거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람마다 아침이 미치겠다. 어떤 것 때문이에요? 맞아요, 코르티솔. 얘가 안 나와. 코르티솔이 아침에 확 솟고 저녁에는 확 낮아져야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코르티솔이 안 나온다는 건 부신 피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 지금 못하겠으니까 좀 쉬고 싶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현상을 겪는 분들은 부신피로가 높은 거예요. 이거 꼭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 둘게요. 그러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무슨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빠르게 알려드리면, 쌀밥, 이 썸네일에도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바나나, 감자, 고구마 그런 것도 좋아. 제가 항상 추천드렸던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천연꿀을 권장을 드릴게요. 이 천연꿀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당분 아닌가요? 설탕이랑 똑같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직 지금 많이 없지만 가끔 질문 주셔서 알려드리면, 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어요. 이 트립토판 생성에 관여를 하는, 그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이완하고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을 주는 그 친구들의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들도 꿀에 많이 들어있고, 얘는 설탕이랑 전혀 달라요. 물론 자주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찔 수 있지만, 그럼 중량 궁금하실 거예요. 중량을 몇 그램 먹어라 그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평소에 100g을 먹었어, 쌀밥 기준으로 100g에서 150g으로 조금 더 늘려서 50g에서 한 100g 정도, 이 사이에서 조금 평소에 먹던 것보다 조금만 더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꿀은 그냥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 내가 먹으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오늘 몸 상태에 따라서, 오늘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살이 갑자기 더 쉽게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건데, 이거 2주 동안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 부신피로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분들은 쌀밥을 더 드시면 좋은데, 만약에 소금을 충분히 먹고 있지 않고 마그네슘도 충분히 먹고 있지 않아, 그런 분들은 차라리 쌀밥을 더 드시는 게 나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거죠. 소금 그리고 마그네슘, 이것들을 필수 미네랄이라고 하죠. 필수.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몸이 살아나가는데, 그리고 건강한 몸 상태가 되는데 필수적인 수용성 미네랄이 소금과 마그네슘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데에만 골몰해서 소금도 적게 먹고 마그네슘도 적게 먹는 상태야. 이런 상태를 지속되다 보면 어떤 게 생길 확률이 높냐면, 키토플루라고 하죠. 내 살갗에 갑자기 두드러기 같은 게 조금 나거나 갑자기 너무 피곤하거나 이런 부작용들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내가 평소에 정제당분, 가공탄수화물처럼 밀가루랑 설탕을 많이 먹어오다가 탄수화물 줄이면 좋대라고 하고 얘만 줄여버려요. 근데 나트륨은 또 안 넣어주고 마그네슘도 안 넣어줘, 이 친구도 안 넣어줘. 내 몸이 어쨌든 살아나가려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원을 계속 뭘로 쓰다가 글리코겐,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원, 글리코겐으로 쓰다가 갑자기 탄수화물을 줄여버려. 없어. 근데 지방도 별로 안 먹어서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는 케톤이나 에너지원도 쓸 수가 없는 몸 상태. 그런 분들은 내가 소금을 더 먹거나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소금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소금과 마그네슘도 충분히 드셔서 키토플루를 막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내가 지방을 아직 충분히 먹지 못하는 몸 상태야, 지방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살이 더 쉽게 찌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쌀밥과 뭐 드시면 좋냐면,
맞아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도 뭐예요? 필수 수용성 미네랄이죠. 그래서 바나나를 추천드려요. 이것도 중량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먹으면 되나요? 이거는 탄수화물 얘네들의 중량보다는 단백질과 소금, 마그네슘을 더 드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다가 제가 어떤 음식 먹는지 리스트업 전부 다 정리해놨고, 아이들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클 수 있는지, 키성장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좋은 외식 메뉴가 뭔지 이런 것들도 책에 다 정리해뒀어요. 이거 고정 댓글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둘게요. 근데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라면 받침으로 만약에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사지 마시고 그냥 소고기를 한 번, 두 번 더 드세요. 그리고 세 번째, 피로의 강도와 빈도가 높은 분들은 탄수화물을 더 드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맞아요. 정신적인 피로, 신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랑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이야. 뭐 직장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뭐 피로의 빈도가 너무 높아. 탄수화물을 왜 더 드셔야 되냐면 계속 코르티솔, 이 친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부신이 필요한 상황이야.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 좀 일 좀 그만 시켜라, 그런 상황인 상태에 그런 분들께서는 쌀밥을, 이 탄수화물을 조금 더 넣어 주셔야만 코르티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신체적인 피로, 내가 고강도 운동을 매일 많이 해, 특히 근력 운동 매일 많이 하는데 내가 탄수화물을 잘 안 먹어, 계속 저탄이야, 쌀밥도 안 먹고 바나나도 안 먹고 꿀도 안 먹고 그런 거 다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어. 그러면 엄청나게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어요. 정말 안 좋다.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럴 땐 오히려 탄수화물을 더 드셔야 살이 쉽게 빠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궁금하시고 그러면 추천 탄수화물 뭔가요? 이것도 쌀밥과 꿀을 권장드려요. 여기서 이 꿀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자기 전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먹어주는 거예요. 이거 고정 댓글에도 저는 어떤 꿀 먹는지도 다 정리해둘게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잠을 잘 자요. 뭐가 가능해요? 맞아요. 체지방 분해가 가능하고, 또 뭐가 가능해요? 남자분들 관심 많으신 근성장이 가능하다. 잠을 잘 때 내 체지방을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응가라고 하죠. 그것들로 배출해내고, 잠을 잘 때 찌들었던 근육들이 회복되고 근육이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꿀에 들어있는 미량의 영양소들 그리고 당분들이 내 몸, 내가 자기 전에 멜라토닌을 합성할 수 있는, 수면 호르몬을 합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내가 필요할 땐 먹어줘야 돼. 스스로 살을 태울 수 있는 대사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보기 쉽게 책에 다 담아 놓았고, 그래서 책 나왔다는 소식을 구독자분들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어차피 이거 제가 책 내서 뭐 판매한다고 해서 억만장자가 되거나 하려면은 책이 한 1000만 부 정도 팔려야 돼.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추천 탄수, 중량 이런 것들도 다 고정 댓글에 정리해둘게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름철에 많은 분들께서 멋진 몸매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불필요한 약물, 시술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매주 건강해지실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이팅!